오케이. 안녕하세요. 1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차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준비들 잘 하실 거라고 믿겠고, 저는 또 오늘 18번 문항 검증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고초에 관한 내용이다.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총 3가지로 나왔고요. 피고 측에서 제시한 채점 기준입니다. 요걸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모음 답안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대로 채점이 됐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채점은 적법했는가? 아니다. 피고 측 답변 내용을 한번 보면 적법한 채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괄호 2번 정답이 95.57%인데요. 원고 A의 경우 괄호 2 문제를 오답으로 기재하여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된 것입니다. 한편 원고들이 원고 A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답안지는 이 사건 시험에서 사용되는 시험지가 아닌 바 원고 A 괄호 2 문제에 대하여 정답을 기재하였음에도 감점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점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험생 A가 원고 A가 제출한 실제 작성 답안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피고가 제시한 모범 답안이고요. 요거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8월 8일 정답 맞고요. 요걸 일단 두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2번은 일단 정답과 일치합니다. 네, 정답과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답이라고 지금 피고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판보험금도 정답과 일치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괄호 1에 2, 동그라미 2번 요거를 보고 이제 틀렸다라고 계산해야 될 건데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좀 틀리네요. 재해가 끝나기 전과 그 기간, 요거를 그 기간이라고 썼다 해서 아무래도 오답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점수를 보게 됐을 때 피고가 주장한 대로 만약에 점수가 채점이 되었다면 5점이 감점돼서 10점 획득이 타당할 건데요. 지금 채점이 일단은 잘못됐고요. 10점이 안 나왔고 보시면 12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답 처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해가 끝나기 전이라고 써야 정답인데 그거를 그 기간이라고 썼다 해서 오답 처리한 것 같습니다. 업무방법서랑 비교해봐도 뭐 거의 비슷한 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요거를 오답 처리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피고는 일단 문제 파악을 잘못한 것 같고요. 일단 채점은 잘못 나왔습니다. 자, 서술 또는 계산 문제에 부분 점수가 있었는가? 없었다. 정답 내지 오답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부분 점수 부여는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문제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 채점 기준대로 채점을 했을 때 대괄호 1번에 동그라미 1 요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거는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곱할 때 손의 정도 비율을 0.4로 곱해서 정답이 좀 다르게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괄호 3과 대괄호 1에 동그라미 1 요게 틀려서 7점 감점이 됐거든요. 보시면 8점 획득을 했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맞았는데 지금 P를 곱할 때 손의 정도 비율을 잘못 곱한 거 요게 하나 틀렸는데 그냥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 점수는 없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채점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답안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은 B, C로 지금부터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산업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시험 출제 기관이며 상급 주무부처의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아니하는 뛰어난 학식과 양심을 겸비한 인재들이 질비한 독자적 기관으로 우리는 당연하게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답안지가 B입니다. 밑에 게 C입니다.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동일한 케이스거든요.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정답과 동일해요. 그러나 대괄호 1에 2, 대괄호 1에 동그라미 2, 요 부분이 모범 답안이랑 조금 내용이 미흡된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요 부분이 두 개가 비교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B, C. 자, 요 부분 두 개가 오답이 처리됐다는 거거든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답 처리가 되었고 3점 감점이 돼야 타당할 거거든요. 피고의 채점 기준대로. 그러면 똑같은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게 B고요. 밑에 게 C입니다. B는 채점 기준과 동일하게 12점을 획득했어요. 그죠? 그러나 C는 7점만 획득했습니다. 자, 피고 측의 업무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면 채점 기준은 채점 이전에 만들어져 있다
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그 주장도 의심스럽고 더 나아가 얼마든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채점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이거야. 자, 보시면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이고요. 이거 제가 제기한 건데 1월 30일에 제가 신청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뭐 답안지를 확인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냥 인원들 모아서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답지 대조를 했을 때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의혹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 과실 수준 이상의 부정 의혹으로 보여진다, 확인되었다 이렇게 의견 제출했거든요. 자,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합당한 이유 없이는 어떠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합당한 이유, 결론적으로 오체점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대조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없었죠. 소송을 안 하면. 채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상 없이 채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노란색 펜으로 지금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싹수가 노랗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험자께서 주장하신 채점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수험자가 주장하신 단순 과실과 부정한 방법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될 텐데요. 단축키가 제가 아직 낯설어서. 자, 이거는 제가 3월 13일에 민원 제기한 내용이고요. 어디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극행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 요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좀 판단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제가 막 그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결국에는 이 주최 측의 기관으로 가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또 답변. 자, 3월 13일에 민원 제기했고요. 요거는 좀 답변이 그래도 비교적 빨리 왔네요. 3월 20일에 답변이 왔고요. 고용노동부, 농림부를 경위하여 우리 땡땡으로 이접이래. 이첩이 아니고 이접된 민원을 얼마나 바쁘셨으면 오타가 나오셨어요. 민원을 다음과 같이 중앙 채점센터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답변합니다. 여러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 야, 정말 대단한 기관이죠. 손해평가사 채점은 채점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워주십시오.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인원들을 모아서 서울에 가서 답시 열람을 하고 나와서 바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기억에 의존해야 됐기 때문에 뭐 좀 왜곡된 부분도 있었고 실제랑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과실 수준 이상 정도 봤는데 지금 제가 9명 답시를 대조를 해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나왔고요. 이걸 좀 찾아보니까 중과실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하는 일,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딱 요 형태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다음 내용은 지금 주최 측에서 어떤 뭐 채점 기준이라든가 뭐 시험에 관련된 어떤 사항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미는 지금 근거 법령이 이거거든요. 정보공개법 제9조 여기에 보면 시험이 들어가 있죠.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지금 법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치레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좀 국민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시험 출제를 이유로 정보공개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으며 이러한 개판 운영을 하고도 뻔뻔하게 적법하다는 주장을 일삼는 적폐기관은 곧 국민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고분들은 제1조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1인시 나왔을 때 사진이고요. 고용노동부랑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가서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시위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철민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소송 전에도 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었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계신 비서님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은 내용이고요. 21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때 방청을 갈 거고요. 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그러진 못할 것 같고, 방청 후에 제가 또 한번 방송을 켜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